밥 좀 주실 수 있나요? 며칠을 굶어서 젖도 안 나와요. 시장통 순대국집에 미혼모 노숙자가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먹어요. 모자르면 얘기하고. 허름한 식당 주인이 국밥 한 그릇을 푸짐하게 내놓았습니다. 돈이 없어요. 노숙자로 위장한 할인의 정체는 재벌 서할인 회장이었습니다. 자신을 3살 때 입양 보낸 아버지를 시험하기 위해 왔습니다. 돈 걱정 말고 아기는 내가 잠시 봐줄게. 많이 먹어요. 아기를 안고 돌아서는 아버지의 뒷모습은 초라해 보였어요. 복수하기 위해 찾아온 딸과 늦둥이 딸을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이 부녀의 애틋한 사연은 무엇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3월 초 서울 한복판의 대형 컨벤션홀이었어요. 수백 개의 조명이 천장에서 쏟아지고 있었고 무대 위에는 서할인이 서 있었습니다. 40이 채 안 된 나이에 글로벌 투자회사를 일군 여자. 단상 위에 그녀는 트로피를 두 손으로 받아들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삶의 모든 것은 어머니 덕분입니다. 홀 안을 가득 채운 박수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할인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눈가에 살짝 맺힌 것도 조명 탓처럼 보였겠죠.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그 미소 뒤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시상식이 끝나고 리셉션이 시작될 무렵이었어요. 할인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비서 조민수였습니다. 문자 한 줄. 어머님이 오늘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할인은 손에 쥐었던 샴페인 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아주 천천히 소리 하나 나지 않게. 병원 복도는 낡은 형광등 불빛 아래 조용했습니다. 할인이 병실 앞에 도착했을 때 안쪽에서 누군가 나오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중년의 여자였는데 할인과 눈이 마주치자 살짝 고개를 숙이고는 빠른 걸음으로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할인은 그 뒷모습을 잠깐 바라보다 병실 문을 밀었어요. 어머니는 작아져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그렇게 되신 건지 아니면 할인이 그동안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건지. 산소 호흡기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고 손등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어요. 할인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평소에 늘 따뜻하던 손이었는데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딸을 찾는 것 같았어요. 할인이 저 여기 있어요 하고 낮게 말하자 어머니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아 사실 너는 우리가 낳은 아이가 아니란다. 할인의 손이 멈췄어요. 3살 때 친아버지가 직접 입양을 보냈어. 우리가 너를 데려왔을 때 넌 울지도 않았단다. 그냥 가만히 있었어. 어머니는 그 말을 끝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였어요. 할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수백 가지였는데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손이 천천히 식어가는 동안 할인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례는 사흘간 치러졌어요. 그 사흘 동안 할인은 단 한 번도 자리를 비우지 않았습니다. 조문객이 들어올 때마다 허리를 굽혔고 위로의 말을 건네는 사람마다 고맙다고 답했어요. 얼굴에서 표정이 무너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조민수만은 알아챘을 겁니다. 할인이 누군가와 눈을 마주칠 때마다 딱 한 박자씩 늦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버려진 아이. 그 말이 머릿속 어딘가에 박혀서 빠지질 않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밤이었어요. 할인은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앨범 몇 권이 나왔어요. 유치원 때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넘기고 넘기다가 할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3살 이전 사진이 한 장도 없었어요. 앨범의 첫 장은 어린이집 단체 사진이었고 그 앞은 그냥 비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는 빈자리였습니다. 할인은 앨범을 덮었어요. 그날 밤 할인은 한참 동안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멀쩡해 보였어요. 머리도 단정했고 옷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어요. 도대체 어떤 아버지가 자기 딸을 버려 혼자 내뱉은 말이었는데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할인은 거울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새벽이 되어서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집무실 소파에 앉아 위스키 잔을 손에 쥔 채로 창밖의 서울 야경을 내려다보았어요. 불빛이 수천 개였습니다. 어딘가에 그 사람이 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5년 동안 단 한 번도 날 찾지 않았어.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할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 비서를 부르면 됩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였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인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조민수가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할인은 이미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잠을 잔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눈 아래가 살짝 거무스름했지만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친아버지 찾아. 48시간 안에. 그게 전부였습니다. 조민수는 더 묻지 않았어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틀 뒤 조민수가 얇은 서류 봉투를 들고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할인은 받아들고 봉투를 열었어요. 한 장짜리 조사 결과였습니다.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박성태, 66살, 서울 은평구 재래시장 내 순대국집 운영. 고혈압 약 복용 중. 기초생활수급 경계선. 할인은 서류를 읽다가 잠깐 멈췄어요. 이 사람이 나를 찾으려 한 적 있었나요? 조민수가 짧게 머뭇거렸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할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류를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조민수는 그 침묵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잠시 후 할인이 봉투 안쪽에 남아있던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시장 골목 어딘가에서 찍은 것 같은 흐릿한 화질의 사진이었어요. 낡은 앞치마를 두른 남자가 국밥 그릇을 들고 손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었고 등이 조금 굽어 있었어요. 할인은 그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마선이 자신과 닮아 있었어요. 코끝도 그랬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닮아 있었습니다. 할인은 사진을 봉투 안에 다시 집어넣었어요. 그날 오후 할인은 혼자 차를 몰았습니다. 조민수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혼자 가고 싶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달리다 보니 어느새 은평구 골목 안쪽으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시장 입구에 차를 세우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장 안은 평일 낮이었는데도 사람이 꽤 있었어요. 생선 파는 아주머니, 떡집 앞에 줄 선 할머니들, 좁은 골목 사이를 오가는 손수레. 할인은 그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이 딸린 백화점 식품관과는 완전히 다른 냄새가 났어요. 젓갈 냄새, 튀김 기름 냄새, 그리고 어딘가에서 풍겨오는 고기 국물 냄새. 발밑 바닥은 군데군데 물기가 배어 있었고 낡은 천막이 햇빛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골목 끝에 다다랐을 때 할인의 발이 멈췄어요.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간판은 오래된 것이었어요. 성태 순대국이라는 4글자가 세월의 발에 있었습니다. 유리문 안쪽으로 플라스틱 의자 몇 개와 낡은 나무 테이블이 보였어요. 벽에는 메뉴판 하나,
그 옆에 달력 하나. 가족 사진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 앞에 성태가 있었어요. 식당 문 앞에 쪼그려 앉아 배추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보던 것보다 더 작아 보였어요. 앞치마에는 국물이 튀긴 자국이 여러 개 있었고 손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래 해온 사람의 손이었어요. 그때 안쪽에서 단골로 보이는 할머니가 나오며 성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성태가 고개를 들고 크게 웃었어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걸쭉하고 낮은 웃음소리였습니다. 하리는 시장 한가운데 서서 그 웃음소리를 들었어요. 저 사람이 맞는 건가? 저게 진짜 저 사람인가?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하리는 시장 안 국수집 쪽으로 걸음을 돌렸어요. 순대국집 단골로 보이는 할머니가 마침 옆 가게 평상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자연스럽게 그 옆에 앉아 말을 걸었어요. 저기 순대국집 오래됐어요? 할머니가 눈을 가늘게 뜨며 하린을 훑어보더니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됐지. 한 30년은 됐을 거야. 성태 씨가 젊을 때부터 저기 있었거든. 그리고는 덧붙였어요. 근데 그 양반이 거지한테도 국밥 퍼주는 사람이야. 돈도 없으면서. 할머니는 혀를 짧게 찼습니다. 흉보는 말인지 칭찬인지 알 수 없는 말투였어요. 하리는 아, 그래요? 하고 짧게 받았습니다. 차로 돌아오는 길에 발걸음이 느려졌어요. 머릿속에서 할머니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거지한테도 국밥 퍼주는 사람. 자기 딸은 버리면서. 차 문을 열고 앉은 뒤 하리는 한동안 시동을 걸지 않았어요. 핸들 위에 두 손을 올려놓은 채로 앞을 바라봤습니다. 골목 안쪽에서 성태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들릴 리 없는 거리였는데도 하리는 핸들을 한번 꽉 쥐었다가 놓았어요. 그리고 조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장 준비해줘요. 잠깐의 침묵이 흐른 뒤 조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식으로 준비할까요? 하리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눈앞에 아까 그 골목이 떠올랐어요. 아기를 업은 젊은 여자들, 장바구니를 든 노인들, 낡은 신발을 신고 걷는 사람들, 아기 있는 노숙자처럼. 전화를 끊고 하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 골목 입구 위로 오후 햇살이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어딘가에서 국물 냄새가 또 흘러왔습니다. 착한 척하는 거겠지. 자기 딸은 버리면서. 그 생각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하리는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거울 속 모습은 평소와 전혀 달랐습니다. 낡고 보풀이 일어난 회색 패딩, 군데군데 때가 탄 것처럼 손질한 청바지, 발목이 다른 운동화. 조민수가 구해온 것들이었어요. 머리는 대충 묶었고 얼굴에는 화장기를 모두 지웠습니다. 아기띠 안에는 인형으로 만든 아기가 들어 있었어요. 무게까지 맞춰 넣은 것이었습니다. 하리는 거울 속 자신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조민수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대표님, 꼭 직접 안 가셔도 됩니다. 제가 다른 방법을 하리니 짧게 끊었습니다. 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더 이상 말이 없었어요. 조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1시쯤이었어요. 하리는 골목 입구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저번에 왔을 때와 같은 냄새가 났어요. 젓갈 냄새, 기름 냄새, 국물 냄새. 그런데 오늘은 그 냄새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저번엔 남의 동네 냄새였는데 오늘은 어쩐지 몸 안으로 파고드는 것 같았어요. 걷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운동화 밑으로 시장 바닥에 울퉁불퉁한 감촉이 느껴졌어요. 굽 높은 구두만 신어온 발에는 낯선 느낌이었습니다.
하리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걸었어요. 시선을 낮추니 보이는 것들이 달랐습니다. 좌판 아래 쌓인 빈 박스들, 바닥에 떨어진 배춧잎, 낡은 슬리퍼를 신고 종종 걸음치는 할머니의 발. 이 골목에서 매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발밑이었어요. 골목 끝이 가까워질수록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순대국집이 보였어요. 오늘은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쪽에서 뭔가 끓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부글부글, 낮고 묵직한 소리였습니다. 성태는 주방 안에 있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하리는 식당 앞에 멈춰 섰습니다. 들어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해온 말이 머릿속에 있었는데 막상 그 문 앞에 서니 그게 입 밖으로 나올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어요. 아기띠 안의 인형이 팔에 묵직하게 눌렸습니다. 그때 주방 안에서 성태가 나왔어요. 행주로 손을 닦으며 문 쪽을 바라보다가 할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성태는 잠깐 멈칫했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으니까요. 할인은 숨을 한번 들이켰습니다. 사장님, 배가 너무 고픈데요. 국밥 한 그릇만 주실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비한 것보다 더 많이 떨렸어요. 할인은 그 떨림을 억누르려다가 그냥 뒀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떨려도 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성태는 할인을 위아래로 한번 훑어봤어요. 아기띠를 받고 낡은 패딩을 받고 운동화 끝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렸어요. 주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할인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쫓아내는 건지 국밥을 주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잠시 후 성태가 뚝배기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성태가 말했습니다. 앉아요. 아기 분유는 있어요? 할인이 잠깐 굳었습니다. 국밥보다 아기부터 물어보는 말이었어요. 예상에 없던 말이었습니다. 할인은 네 있어요 하고 짧게 답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뚝배기에서 올라오는 김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구수하고 진한 냄새였어요. 할인은 숟가락을 들고 천천히 국물을 한 모금 떴습니다. 뜨거웠어요. 혀끝이 살짝 데었지만 그냥 삼켰습니다. 먹는 척 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목으로 넘어가는 국물이 따뜻했습니다. 단순히 온도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담긴 것 같은 온기였어요. 할인은 국밥을 먹으면서 식당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메뉴판 하나, 그 옆에 달력 한쪽에 동그라미가 몇 개 쳐져 있었는데 뭘 표시한 건지는 알 수 없었어요. 가족 사진은 없었습니다. 여행지 사진도 화분도 없었어요. 그냥 밥 먹는 곳이었습니다. 다른 아무것도 아닌. 성태가 카운터 뒤에서 행주질을 하면서 물었어요. 어디서 왔어요? 할인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딱히 어디라 할 곳이 없어요. 갈 데가 없어서요. 성태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할인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오래 바라보지는 않았어요. 이내 다시 행주질을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아기까지 있는데 어디서 잘 거예요? 물어보는 말투가 아니었어요. 혼잣말처럼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할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성태가 잠깐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식당 뒤에 방 하나 있어요. 창고로 쓰던 건데 자리는 나와요. 오늘 거기서 자요. 할인은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너무 빠른 대답이었어요. 경계도 없었고 조건도 없었습니다. 낯선 여자가 아기를 안고 나타났는데 먹을 것을 주고 잘 곳까지 내어주는 사람. 할인이 머릿속으로 그려온 그림과는 달랐어요. 위선인지 진심인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성태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일 아니라는 듯이 그날 저녁 하리는 창고를 개조한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얇은 이불 위에 인형 아기를 내려놓고 조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더 지켜볼게. 잠시 후 답장이 왔어요. 알겠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하리는 휴대폰 화면을 껐습니다. 천장이 낮았어요. 벽 한쪽에 금이 가 있었고 창문 틈 사이로 시장 골목에 찬 바람이 조금씩 새어 들어왔습니다. 하리는 이불을 끌어당겨 무릎 위에 올렸어요. 국물 냄새가 아직 옷에 배어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성태가 마감 정리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의자 끄는 소리, 물 흘러가는 소리, 그리고 가끔 낮게 흥얼거리는 소리. 하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첫날 밤은 길었습니다. 벽 틈으로 새어드는 바람 소리에 몇 번이나 눈을 떴어요. 천장이 낮고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하리는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했어요. 새벽 4시쯤 됐을까요? 바깥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주방 쪽이었어요. 그릇 부딪히는 소리, 가스 불 켜지는 소리. 성태가 벌써 일어나 있었습니다. 하리는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주방 불빛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성태가 커다란 솥 앞에 서서 뚜껑을 열고 국물을 적고 있었어요. 흰 김이 천장까지 피어올랐습니다. 성태는 할인이 나온 것을 봤는지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일어났어요? 아기는요? 자고 있어요. 그럼 먼저 앉아요. 금방 돼요. 할인은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아직 손님이 오기 전인 이른 아침이었어요. 시장 골목은 조용했고 식당 안에는 국물 끓는 소리만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성태가 뚝배기에 국밥을 담아내왔어요. 그리고 자신은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리는 성태가 뭘 먹는지 보려고 주방 쪽을 슬쩍 바라봤어요. 성태는 찬밥에 깍두기 하나를 올려놓고 선채로 먹고 있었습니다. 앉지도 않았어요. 그날부터 하리는 식당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있기가 어색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성태가 이미 주방에 있었고 할인이 나오면 밥부터 챙겨줬습니다. 그냥 받아먹기만 하는 게 불편했어요. 할인이 제가 좀 도울까요 하고 말을 꺼내자 성태가 할인의 손을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참 곱네요. 이런 일 안 해봤죠? 할인이 순간 굳었어요. 손을 얼른 앞치마 뒤로 감췄습니다. 성태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냥 그릇 닦는 건 할 수 있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엔 설거지였어요. 뚝배기를 닦는데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할인은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두 손으로 꼭 쥐었어요. 뜨거운 물이 손등 위로 튀었고 수세미가 손바닥 안에서 뻑뻑하게 돌아갔습니다. 백화점 지하 식당가에서 밥을 먹을 때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감촉이었어요. 점심이 되자 손님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식당 안이 금세 찼어요. 시장 상인들, 인근 공사장 인부들, 동네 할머니들. 성태는 주방에서 국밥을 담고 하리는 테이블로 날랐습니다. 뚝배기가 뜨거워서 행주를 두 겹으로 접어들었는데도 손바닥이 달아올랐어요. 테이블을 잘못 짚어서 쏟을 뻔한 것도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문 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돌아보니 남루한 차림의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운동화는 밑창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자는 들어오지 못하고 문 앞에서 주방 쪽만 바라봤습니다. 성태가 먼저 봤어요.
국밥을 담던 손을 멈추지 않은 채로 말했습니다. 들어와요. 앉아요. 남자가 머뭇거리며 안으로 들어왔어요. 성태는 뚝배기 하나를 더 꺼내 국밥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먹고 가요.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먹기 시작했어요. 하리는 그 장면을 주방 입구에서 바라봤습니다. 성태가 계산을 받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남자가 나간 뒤 하린이 물었습니다. 저분한테 왜 공짜로 줘요? 성태가 행주로 손을 닦으며 담담하게 답했어요. 배고픈 사람한테 밥값 물어보면 안 되죠. 그게 다였습니다. 더 설명하지 않았어요. 성태는 이미 다음 손님 국밥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 말이 가슴 어딘가에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위선인지 진심인지 아직도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말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미리 준비한 사람의 말투가 아니었어요. 오후가 되어 손님이 빠지고 나면 식당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린이 테이블을 닦고 있는데 아기띠 안에 인형이 조금 삐져나와 있는 게 보였어요. 얼른 고쳐 넣었습니다. 그런데 성태가 그쪽을 보고 있었어요. 하린이 눈이 마주치자 성태가 먼저 시선을 돌렸습니다. 뭔가 눈치챈 건지 아닌지 표정으로는 알 수 없었어요. 저녁 마감 무렵이었습니다. 하린이 주방 옆을 지나치다가 성태를 봤어요. 성태는 카운터 뒤 낡은 의자에 앉아 장부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어가며 보다가 이내 장부를 덮었어요. 그리고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소리가 아주 작았지만 들렸어요. 하리는 보지 못한 척 지나쳤습니다. 그날 밤 방으로 돌아온 하리는 이불 위에 앉아 손을 내려다봤어요. 손바닥에 수세미 자국이 붉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뚝배기를 잡았던 손가락 마디도 뻐근했어요. 하리는 그 손을 가만히 쥐었다 폈습니다. 하루 종일 지켜봤지만 여전히 알 수 없었어요. 저 사람이 정말 저런 사람인지 아니면 하린이 모르는 다른 면이 있는지.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고 자기는 찬밥을 먹고 낯선 여자에게 방을 내주는 사람. 복수하겠다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는데 밉다는 감정이 자꾸 방향을 잃었습니다. 바깥에서 성태가 문 잠그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다락방 쪽이었어요. 자신의 방을 내주고 다락방에서 잠을 자는 사람. 하리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조용해지지 않았어요. 손바닥의 뻐근함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점심 손님이 빠지고 식당이 잠깐 조용해졌을 때였어요. 단골 할머니 한 분이 빈 그릇을 들고 카운터 앞에 서더니 성태를 향해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성태 씨, 요즘 어디서 자는 거야? 아침에 보면 다락방에서 내려오던데. 성태가 웃으며 손을 저었어요. 다락방이 시원해서요. 요즘 거기가 더 편해요. 할머니가 에이, 나이 들면 허리 나빠진다 하며 혀를 찼습니다. 하리는 주방 입구에 서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성태가 다락방을 쓰는 게 요즘 들어 생긴 습관이 아니라는 것을. 하린이 온 뒤로 줄곧 그랬다는 것을. 하린은 행주를 쥔 손에 살짝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녁에 성태에게 물었어요. 저 때문에 방 쓰시는 거잖아요. 제가 다락방으로 올라갈게요. 성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기 있잖아요. 다락방은 계단이 가팔라서 위험해요. 그리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냄비 뚜껑을 들어 국물을 한번 들여다보고는 불을 줄였습니다. 대화가 끝난 것이었어요. 하리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새벽이었어요. 잠이 오지 않아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시장 골목은 고요했어요.
가게들은 모두 셔터를 내리고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 골목 바닥을 노랗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식당 마루 끝에 걸터 앉아 바깥을 바라봤어요. 그때 위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다락방이었어요. 작은 창문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잠깐 그 불빛을 바라봤어요. 이 시간에 깨어 있는 건지 아니면 잠들면서 불을 끄지 않은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올라가 볼 수는 없었어요. 계단 입구까지 걸어가다가 발을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성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혼잣말이었습니다. 작고 낮은 소리였는데 새벽 공기가 조용해서 그런지 또렷하게 들렸어요. 하리는 숨을 참았습니다. 올해도 샀네. 이게 벌써 몇 개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 딸이 살아있다면 딱 너만 했을 텐데. 하린의 발이 그 자리에 굳었어요. 바람 한 줄기가 골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옷 사이로 파고드는 차가운 바람이었는데 하린은 그 감각을 느끼지 못했어요. 귀에 들린 말이 다른 것들을 다 밀어낸 것 같았습니다. 딸, 그리고 너만 했을 텐데. 하리는 돌아섰어요. 방으로 걸어오는데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방문을 닫고 이불 위에 앉았어요. 무릎을 세우고 그 위에 팔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살아있다면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점심이 지나고 오후가 됐을 때였습니다. 성태가 시장 안과일 가게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하리는 식당 문 앞에서 앞치마를 매다가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웃으며 뭔가를 물었어요. 거리가 있어서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딸이라는 단어가 들렸습니다. 성태의 표정이 잠깐 굳었어요. 입가의 웃음이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성태가 짧게 뭔가를 답했어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성태도 웃으며 따라갔어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앞치마 끈을 매는 손을 멈췄습니다. 굳었다가 돌아온 그 표정. 잠깐이었지만 하리는 봤어요. 저녁 마감이 끝나고 성태가 소주 한 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드문 일이었어요. 하린이 이곳에 온 뒤로 성태가 술을 마시는 건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성태는 카운터 앞 낮은 의자에 앉아 혼자 잔을 따랐어요. 하린은 주방을 정리하는 척하며 그쪽을 살폈습니다. 성태는 말이 없었어요. 잔을 들어 천천히 마시고 내려놓고 또 따르고 그게 반복됐습니다. 창밖으로 시장 골목에 가로등 불빛이 들어왔어요. 성태의 옆모습이 그 빛을 받아 희게 빛났습니다. 백발이 된 머리, 내려앉은 어깨. 하리는 그 옆모습을 오래 바라봤어요. 한참 뒤 성태가 다시 혼잣말을 했습니다. 술 기운이 조금 섞인 낮은 목소리였어요. 잘 살고 있겠지 어디서든. 그리고 잔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리는 행주를 들고 테이블을 닦는 척했어요. 손이 멈춰 있었습니다. 같은 자리를 계속 닦고 있었는데 그것도 몰랐어요. 눈이 뜨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리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을 깜빡이며 천장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참았어요. 밤이 깊어지자 성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주병을 정리하고 불을 끄기 전에 하린 쪽을 한번 봤어요. 고생했어요. 들어가 쉬어요. 그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삐걱거리는 계단 소리가 났어요. 한 칸, 한 칸.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하리는 어두워진 식당 안에 혼자 남았어요. 조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2번 울리고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린이 말했습니다. 조사 더 해줘요.
아버지가 나를 찾으려 했던 기록이 정말 하나도 없는지, 해외 입양 기관이든 어디든 다 뒤져봐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하리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로 다락방 쪽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위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성태가 자리를 잡는 소리였습니다. 잠시 후 조용해졌어요. 시험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마음속으로 되뇌면서도 하리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조민수에게서 연락이 온 건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짧은 문자였어요. 입양기관 기록 확인했습니다. 입양 성사 이후 아버지 측에서 세 차례 연락을 시도한 흔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양부모 가족이 해외로 이주하면서 연락이 완전히 끊긴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리는 그 문자를 3번 읽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뒤집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한동안 그 상태로 있었어요. 3차례 찾으려 했다는 거였습니다. 그 사실이 머릿속에서 자꾸 걸렸어요. 하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이었어요. 이내 눈을 뜨고 앞치마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늘도 식당 일을 도와야 했어요. 그날 오후 성태가 시장 안지인을 만나러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금방 올게요. 창고 좀 정리해 줄 수 있어요? 박스들 쌓인 거 좀 치워도 돼요. 하린에게 말을 남기고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어요. 하린은 고개를 끄덕이고 창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창고는 식당 뒤편에 붙어 있는 좁은 공간이었어요. 하린이 묵고 있는 방 옆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먼저 나왔어요. 오래된 종이 냄새, 나무 냄새, 그리고 뭔가 먼지 쌓인 냄새. 눈이 익숙해지자 안쪽이 보였습니다. 빈 박스들이 쌓여 있었고 오래된 양념통들이 선반 위에 줄지어 있었어요. 한쪽 구석에는 쓰다 남은 포장지 묶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리는 박스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납작하게 접어서 한쪽에 쌓고 빈 양념통들을 분리해냈습니다. 한참 정리를 하다 보니 선반 뒤쪽으로 공간이 더 있었어요. 손을 뻗어 선반 위 짐들을 옮기는데 뒤쪽 구석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나무 상자였어요. 크기는 작은 이삿짐 박스만 했습니다. 오래된 나무로 만든 것이었는데 겉면이 먼지로 뿌옇게 덮여 있었어요. 손잡이가 달려 있었고 앞쪽에 작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리는 그 상자를 선반에서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식당 물건치고는 묘하게 단단하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냥 둘까 하다가 선반 위쪽을 더 살폈어요. 작은 열쇠 하나가 선반 안쪽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녹이 조금 슬어 있었어요. 하리는 그 열쇠를 손에 쥐고 잠깐 있었어요. 그리고 자물쇠에 가져다 댔습니다. 맞았어요.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뚜껑을 들어 올렸을 때 하린의 손이 멈췄어요. 안에는 물건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위에는 비닐봉지로 하나씩 포장된 것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어요. 하린은 맨 위의 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닐을 열자 작은 인형이 나왔어요. 분홍색 토끼 인형이었는데 3살짜리 아이가 들고 다닐 만한 크기였습니다. 새 것이었어요. 한 번도 누군가 만진 흔적이 없는. 인형 아래에 카드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접힌 카드를 펼쳤어요. 삐뚤삐뚤하지만 또렷한 글씨였습니다. 딸아, 생일 축하한다. 아빠가. 하린의 손끝이 떨렸어요. 카드를 내려놓고 다음 것을 꺼냈습니다. 비닐 안에 어린아이 원피스가 들어 있었어요. 4~5살짜리가 입을 만한 크기였습니다. 그 아래에도 카드가 있었어요. 같은 형식이었습니다. 딸아, 생일 축하한다.
아빠가. 하리는 손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하나씩 하나씩 꺼냈습니다. 7살짜리가 쓸법한 색연필 세트, 10살 아이 사이즈의 겨울 장갑, 작은 책가방, 머리핀 세트, 무릎 담요. 꺼낼수록 물건의 크기가 달라졌어요. 처음엔 아기 것이었다가 유치원생 것이 되고 초등학생 것이 되고 청소년이 쓸만한 것이 되고 그리고 맨 아래쪽으로 갈수록 어른 여성이 쓸만한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작은 손거울, 머플러, 얇은 지갑. 하리는 바닥에 물건들을 하나씩 늘어놓았어요. 25개였습니다. 카드를 하나씩 다시 봤어요. 처음 몇 장은 글씨가 반듯했습니다. 힘있고 또렷한 글씨였어요. 그런데 중간쯤 되는 카드부터 글씨가 달라졌습니다.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획이 가늘어지고 글자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졌습니다. 그리고 맨 끝 카드, 가장 아래에 있던 것은 글씨가 많이 떨려 있었어요. 노인의 손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그래도 내용은 같았어요. 딸아, 생일 축하한다. 아빠가. 한 장을 더 가까이 들여다봤어요. 카드 한쪽이 울어 있었습니다. 종이가 울퉁불퉁하게 부풀어 있었어요. 물기에 젖었다가 마른 자국이었습니다. 무엇이 닿았던 건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하리는 알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상자 맨 위에 있던 것은 올해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하리는 그 날짜를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올해, 지금으로부터 불과 몇 달 전이었어요. 성태가 여기 와서 상자를 열고 새 물건을 넣고 다시 자물쇠를 채웠겠죠. 아무도 받을 사람 없는 걸 알면서 25년이었습니다. 단 한 해도 빠지지 않고 하리는 그 물건들을 바닥에 늘어놓은 채로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창고 밖에서 시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 오가는 소리, 어디선가 확성기 소리, 평범한 오후의 소리들이었어요. 하린의 귀에는 그것들이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바닥에 줄지어 놓인 25개의 물건들을 하린은 그냥 바라봤습니다. 아기 인형에서 시작해서 어른 여자의 물건으로 끝나는 25년의 줄이었어요. 누군가 이 줄을 보면 한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시간처럼 보일 거였습니다. 한 아이가 자라는 걸 아버지 혼자 여기서 지켜본 시간이었어요. 하리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바닥에 줄지어 놓인 25개의 물건들을 바라보면서 숨을 쉬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창고 안은 조용했습니다. 바깥에서 시장 소리가 들려왔지만 귀에 닿지 않았어요. 하린의 눈은 맨 처음 꺼낸 분홍색 토끼 인형에서 맨 끝에 놓인 얇은 지갑으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어요. 25년이었습니다. 그 숫자가 실감으로 바뀌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하리는 손을 뻗어 토끼 인형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무도 만지지 않은 것이라 포장이 그대로였어요. 비닐 안에서 인형의 눈이 까맣고 동그랗게 하린을 바라봤습니다. 3살짜리 아이가 받았어야 할 것이었어요. 받지 못한 채로 여기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하린은 인형을 내려놓고 카드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글씨가 흔들려 있는 것들을 하나씩 펼쳤습니다. 중간쯤 되는 카드들은 글씨가 반듯하다가 획끝이 조금씩 떨렸어요. 그리고 뒤로 갈수록 글자들이 더 가늘어졌습니다. 마지막 카드는 손가락으로 짚어보니 종이가 울퉁불퉁했어요. 눌러서 생긴 자국이 아니었습니다. 젖었다가 마른 자국이었어요. 하리는 그 카드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종이 위에 울퉁불퉁한 자국을 손끝으로 천천히 문질렀어요. 어떤 날 밤이었을까요? 이걸 사서 상자에 넣으려다가 무언가가 이 종이 위에 떨어진 날이 있었던 거겠죠. 성태가 혼자 이 창고 앞에 앉아 있던 날이.
그 생각이 드는 순간 할인의 눈 안쪽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으려고 했어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어요. 창고 천장에 금이 하나 길게 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숨을 참았는데 숨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가슴 어딘가가 막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처음엔 작았습니다. 그냥 숨이 흔들리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그런데 다음 숨을 들이켜는 순간 울음이 터졌습니다. 소리를 삼키려 했는데 되지 않았어요. 할인은 상자를 두 팔로 끌어안았습니다. 그 안에 남아있는 물건들이 팔 안에서 딱딱하게 느껴졌어요. 차갑고 딱딱한데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이 올라왔어요. 밤마다 혼자 이불을 덮으며 생각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왜 나는 3살 사진이 없을까? 왜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을까? 그 질문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다른 대답을 받고 있었어요. 찾았습니다. 연락이 끊겼을 뿐이었어요. 잊은 게 아니었습니다. 단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이 창고 안에서 혼자 생일을 챙겼어요. 할인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굴을 상자에 묻고 소리를 죽이려 해도 잘 되지 않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상자 위에 떨어졌습니다. 카드에 생겼던 것과 같은 자국이었어요. 그때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성태였어요. 시장 지인을 만나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문을 열다가 멈췄어요. 바닥에 물건들이 펼쳐져 있었고 할인이 상자를 끌어안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성태의 얼굴이 굳었어요. 할인은 성태를 봤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고 입술이 떨렸어요.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성태가 낮게 말했어요. 화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왜 이걸 열었어요? 책망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당황한 것 같았고 미안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성태는 할인이 왜 우는지 알 수 없는 것 같았어요. 낯선 여자가 자신의 상자를 열고 울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할인은 상자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냥 미안해서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할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아기띠를 집어들고 아기를 안아 올렸어요. 아기를 가슴 앞에 단단히 묶은 채로 성태 옆을 지나쳤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창고 문을 나서는데 발이 빨라졌습니다. 식당을 지나 골목 밖으로 나왔어요. 걸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는지 작게 칭얼댔어요. 할인은 걸으면서 손바닥으로 아기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소리는 내지 않았지만 손이 그렇게 움직였어요. 골목 끝을 빠져나와 시장 입구까지 왔을 때 할인은 그제야 걸음을 멈췄어요.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아직 가팠어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는데 닿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두 손으로 감싸 안은 채로 그냥 서 있었어요. 조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한 번 울리고 바로 연결됐어요. 데리러 와요. 목소리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조민수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하고 답했는데 그 사이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할인은 전화를 끊고 벽에 기댄 채로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 안쪽에서 사람들 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느 가게에서 트로트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어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오후였습니다. 그런데 할인에게는 아까와 완전히 다른 오후였어요. 조민수의 차가 시장 입구에 들어섰을 때 조민수는 할인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안은 채 벽에 기대어 서 있는 할인을 보고 조수석 문을 조용히 열어줬어요. 할인이 아기를 감싸 안은 채 차에 올라타자 문을 닫았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 골목이 뒤로 멀어졌어요. 낡은 간판이 보였다가 사라졌습니다. 창고 안성태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할인이 왜 우는지 알지 못하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알아버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미 알아버린 것들이 있었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조민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할인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슴 앞에 묶인 아기가 어느새 잠들어 있었어요. 작고 따뜻한 숨소리가 느껴졌습니다. 할인은 손바닥으로 아기 등을 한 번 더 가만히 눌렀어요. 며칠을 더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사흘 동안 할인은 집무실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고서가 책상 위에 쌓여 있었어요. 결제 서류도 있었고 다음 주 회의 자료도 있었습니다. 할인은 그것들을 펼쳐놓고 앉아 있었지만 눈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하늘이 보였어요. 맑은 날이었는데 그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조민수가 들어왔을 때 할인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대표님, 오늘 오후 일정 확인하시겠습니까? 할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민수가 한 발짝 더 들어왔어요. 대표님, 그제야 할인이 돌아봤습니다. 눈 아래가 거무스름했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조민수 씨 상자 안에 있던 거 있잖아요. 조민수가 기다렸습니다. 그게 25년치예요. 한 해도 안 빠지고. 조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인이 그 말을 하고 나서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오늘 오후 일정 다 비워줘요. 조민수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할인은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줄지어 걸린 정장들이 보였어요. 할인은 그 앞에 잠깐 서 있다가 안쪽에 걸려있는 진한 감색 재킷을 꺼냈습니다. 반듯하게 다려진 흰 셔츠와 함께 입었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며칠 전 낡은 패딩을 입고 섰던 거울이었어요. 지금 거울 속 여자는 그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할인은 거울을 오래 보지 않았어요. 아기를 안아 올리고 아기띠를 메었습니다. 그리고 집무실로 나와 조민수에게 말했어요. 차 전부 대동해줘요. 조민수가 잠깐 멈췄습니다. 전부요? 할인이 짧게 답했어요. 전부요. 시장 골목 입구에 검은 세단이 한 대씩 들어서기 시작한 건 오후 2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한 대가 들어오고 또 한 대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한 대. 골목이 좁았기 때문에 차들이 줄을 지어 천천히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밖으로 나왔어요.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골목 안을 바라봤고 떡집 할머니가 문 앞에 서서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골목 안쪽 좌판을 지키던 상인들도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일이래, 저게 다 뭐야?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단골 할머니가 순대국집 옆에서 그 행렬을 바라보다가 혀를 짧게 찼어요. 세상에, 저 차들이 다 여기를 들어오네. 수십 대였습니다. 좁은 시장 골목이 검은 차들로 가득 찼어요. 맨 앞차가 순대국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잠시 아무 움직임이 없었어요. 짙은 선팅 너머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골목 안이 조용해졌어요. 상인들이 숨을 죽이고 바라봤습니다. 그때 뒷문이 열렸어요. 먼저 구두 한 짝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가 차에서 내렸어요. 감색 재킷, 반듯한 셔츠, 가슴 앞에 아기를 안은 여자였습니다. 햇빛 아래 서자 머리카락이 빛을 받아 환하게 빛났어요. 시장 골목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할인은 차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앞을 바라봤어요. 순대국집 간판이 보였습니다.
낡고 바랜 네 글자가 오후 햇살을 받고 있었어요. 하리는 한 발씩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바닥이 구두 구바레에서 딱딱하게 느껴졌어요. 아기가 가슴 앞에서 따뜻하게 눌렸습니다. 그때 식당 안에서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성태가 나왔습니다. 행주를 손에 쥔 채였어요. 골목 안으로 들어선 차들을 보고 뭔 일인가 싶어 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걸어오는 할인을 봤어요. 멈췄습니다. 행주를 쥔 손이 내려갔어요. 성태는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아기를 안은 여자 감색 재킷, 반듯한 걸음걸이. 어딘가 낯이 있는 것도 같고 전혀 모르는 사람 같기도 했어요. 성태는 그냥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할인이 성태 앞 두어 걸음거리에서 멈춰 섰어요. 두 사람 사이로 오후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골목 안이 조용했어요. 시장 사람들이 숨을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조민수는 차 옆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할인은 성태를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깊었어요. 손등에는 오래된 화상 흉터가 있었습니다. 반백의 머리카락, 구분 등 낡은 앞치마. 사진으로 처음 봤을 때보다, 시장 골목 멀리서 처음 바라봤을 때보다 지금이 제일 가까웠어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성태가 입을 열었어요. 어디서 그리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한 번 숨을 고른 다음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할인이에요. 골목 안이 완전히 멎었어요. 성태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눈이 커졌어요. 입술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행주가 손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성태는 그것도 몰랐습니다. 할인은 그 자리에 서서 성태를 바라봤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성태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할지 기다렸어요. 가슴 앞에 아기가 작게 숨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만 들렸어요. 성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행주도 보지 못한 채로 그냥 할인을 바라봤어요. 입술이 한 번 더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눈이 흔들렸어요. 오래전 기억 속 어딘가를 더듬는 것 같은 눈이었습니다. 할인의 얼굴을 이마에서 눈으로, 눈에서 코끝으로 천천히 훑었어요. 그리고 성태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무너지듯이 소리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꺼져 내렸습니다. 골목 바닥에 두 무릎이 닿았어요. 행주가 떨어져 있는 바로 옆이었습니다. 성태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미안하다. 목이 잠긴 소리였어요. 낮고 갈라진 소리였습니다.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골목 안이 조용했어요. 시장 사람들이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단골 할머니가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조민수는 차 옆에 선 채로 고개를 옆으로 돌렸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할인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성태를 내려다봤어요. 반백의 머리카락이 햇빛 아래 희게 빛났습니다. 굽은 등이 더 작아 보였어요. 할인은 손을 들었다가 내렸습니다. 들었다가 또 내렸어요. 가슴 앞에 안긴 아기가 따뜻하게 눌렸습니다. 성태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름 사이로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성태는 그것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할인을 바라봤어요. 버린 게 아니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또렷했어요. 더 좋은 데서 자라길 바랐어. 그것 하나였다. 아빠 손에서 크는 것보다 밥이라도 제대로 먹이고 싶었어. 그게 다였다. 할인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성태가 계속했어요. 말이 끊어졌다 이어졌다 했습니다. 입양 보내고 나서 찾으려 했어. 3번을 연락했는데 해외로 갔다고 하더라.
그 다음부턴 연락이 안 됐어.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 성태가 숨을 들이켰어요.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 바람이 골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성태의 앞치마 끝이 바람에 살짝 들렸어요. 하리는 성태를 바라봤습니다. 오래 바라봤어요. 무릎 꿇은 채로 고개를 든 성태의 얼굴을. 거짓말하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변명하는 사람의 눈도 아니었어요. 그냥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25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살아온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할인의 눈 안쪽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참으려고 했어요. 이 골목에서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지만 입술을 깨물어도 턱이 떨렸어요. 눈을 깜빡여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할인이 천천히 몸을 낮췄어요. 무릎을 꿇은 성태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성태와 눈높이가 같아졌어요. 성태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할인이 성태의 손을 봤어요. 바닥에 짚은 손이었습니다. 화상 흉터가 있는 손, 주름이 깊은 손, 오래 일한 사람의 손이었어요. 할인은 그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성태의 몸이 작게 떨렸어요. 왜 찾지 않았어요? 할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따지는 말이 아니었어요. 오래된 질문이었습니다. 성태가 답했어요. 찾았다. 죽을 때까지 찾으려 했어. 근데 어디 있는지를 몰랐다. 성태의 손이 할인의 손 아래에서 떨렸습니다. 네가 잘 살고 있다면 나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게 오히려 폐가 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했어. 그래서 더 못 찾았다. 할인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소리 없이였어요. 할인은 그것을 닦지 않았습니다. 성태도 닦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골목 바닥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 앞에 안긴 아기가 옹알거렸어요. 그 소리에 성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기를 봤어요. 아기가 성태를 바라보며 두 손을 들었습니다. 아직 세상 일을 모르는 눈이었어요. 성태의 입가가 떨렸습니다. 울면서 웃는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할인이 말했습니다. 손녀예요. 성태가 숨을 크게 들이켰어요. 그리고 두 팔을 벌렸습니다. 할인이 아기띠를 풀어 아기를 성태에게 건넸어요. 성태가 두 손으로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오래전에 해본 적 있는 것처럼 능숙한 손이었어요. 아기를 가슴 가까이 당기고 등을 받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태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어요. 소리가 났습니다.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나오는 소리였어요. 아기를 안은 채로 골목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로 성태가 울었습니다. 골목 안시장 사람들이 조용히 서 있었어요. 단골 할머니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고개를 돌렸어요. 조민수는 차 옆에서 시선을 바닥으로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할인은 성태 옆에 앉은 채로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오후 햇살이 골목 안으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낡은 순대국집 간판이 그 빛을 받아 잠깐 환하게 보였습니다. 성태가 눈물을 닦지 않은 채로 할인을 바라봤어요. 잘 컸구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른 말이 없었어요. 할인은 그 말을 들으면서 입술을 꽉 눌렀습니다. 눈을 한번 크게 떴다가 감았어요. 골목 안에 바람이 한번 지나갔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성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인이 팔을 내밀었어요. 성태는 잠깐 그 팔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잡았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은지 일어서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할인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성태가 완전히 일어서자 할인이 팔을 놓았어요. 성태는 아기를 여전히 안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성태의 품 안에서 졸고 있었어요.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봤어요. 눈가가 아직 붉었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생선 가게 아주머니도 들어가면서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민수가 할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할인이 눈짓으로 먼저 가 있으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조민수가 물러섰습니다. 성태가 식당 쪽으로 걸었어요. 할인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식당 안은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테이블 위에 누워 있었어요. 성태가 아기를 안은 채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할인은 맞은편에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낡은 나무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성태가 아기 얼굴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할인은 성태를 바라봤습니다. 할인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이제 제가 모실게요. 같이 살아요. 성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된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할인이 다시 말을 꺼내려 하자 성태가 먼저 했어요. 나는 아직 죄인이다. 네가 누려야 할 시간을 25년이나 빼앗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딸한테 기대면 안 되지. 성태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화난 것도 아니었고 서운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오래 생각해온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할인은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놓았어요. 손끝이 테이블 모서리를 짚었습니다. 아버지가 죄인이면 저도 25년 동안 아버지를 원망한 죄인이에요. 성태가 굳었습니다. 같이 죄인이면 같이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성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아기가 자는 얼굴이었어요. 작은 입술이 오물거렸습니다. 성태의 손이 아기 등을 천천히 토닥였어요. 한참 뒤 성태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라. 아빠가 생각해 볼게. 할인은 더 밀어붙이지 않았어요. 성태의 눈을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고집이 아니었어요. 스스로를 용서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기를 받아 안았어요. 그리고 식당 문을 나서다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내일 올게요. 성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할인이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왔습니다. 아기를 안고 혹은 아기띠에 묻고 매일 시장 골목으로 들어섰어요. 처음 며칠은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성태 옆에서 말없이 국밥을 먹고 손님이 오면 물컵을 날랐어요. 성태는 막지 않았습니다. 내쫓지도 않았어요. 그냥 곁에 있게 뒀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점심 손님이 몰려드는데 할인이 먼저 앞치마를 집어들었습니다. 성태가 주방에서 국밥을 담으면 할인이 테이블로 날랐어요. 뚝배기가 뜨거워서 행주를 두 겹으로 접었습니다. 예전보다 손에 힘이 붙어 있었어요. 쏟을 뻔하는 일이 줄었습니다. 성태가 주방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음 뚝배기를 담았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손님이 빠지고 식당이 조용해졌을 때였어요. 성태가 아기를 무릎에 앉히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성태의 손가락을 두 손으로 잡고 놓지 않으려 했어요. 성태가 낮은 목소리로 뭔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할인은 주방 안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성태의 옆모습이 보였어요. 아기를 보며 이야기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깊었지만 표정이 부드러웠어요. 할인은 수세미를 쥔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냥 바라봤어요.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날 마감이 끝나고 단골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국밥 한 그릇을 비우고 일어서면서 할인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이 집 딸이에요? 할인이 잠깐 멈췄어요. 성태가 주방 쪽에서 나오다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할인과 성태의 눈이 마주쳤어요. 할인이 할머니를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네, 딸이에요. 성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선을 돌려 행주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입가가 아주 조금 움직였어요. 웃는 건지 아닌지 알 수 없을 만큼 작은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감이 끝났습니다. 성태가 불을 껐어요. 식당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유리문 너머로 흘러들어왔어요. 할인이 아기를 재우고 나와 보니 성태가 주방에서 찬밥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깍두기도 하나 꺼냈어요. 할인이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통 몇 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그리고 밥을 2그릇 떴습니다. 성태가 주방 입구에 서서 그 모습을 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테이블 앞에 앉았어요. 찬밥이었습니다. 반찬은 깍두기랑 계란말이 한 조각이었어요. 화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태가 숟가락을 들었어요. 할인도 들었습니다. 밥 먹는 소리만 났어요. 골목 바깥에서 가끔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어딘가에서 개 짖는 소리도 났습니다. 식당 안은 조용했어요. 가로등 불빛이 테이블 위에 놓인 밥그릇 2개를 노랗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성태가 깍두기를 집어 할인의 밥그릇 옆에 올려놓았어요. 아무 말도 없이였습니다. 할인은 그것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먹었습니다. 25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지금 같은 밥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같이였습니다. 그 뒤로 할인은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왔어요. 아기를 품에 감싸 안고 우산을 쓴 채로 시장 골목을 걸어 들어왔습니다. 성태가 식당 문 앞에서 그 모습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문을 더 넓게 열어줬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할인이 온 지 1달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게 앉아만 있던 할인이 이제는 점심 손님이 몰리는 시간에 자연스럽게 앙치마를 메고 있었어요. 뚝배기를 나르는 손에도 힘이 붙었고 설거지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할인을 알아봤어요. 처음엔 누구야? 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딸 왔네 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이었어요. 성태가 주방에서 국밥을 담다가 갑자기 허리를 짚었습니다. 잠깐이었어요. 금방 손을 떼고 다시 국밥을 담았지만 할인은 봤습니다. 마감이 끝나고 할인이 물었어요. 허리 많이 안 좋으세요? 성태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 오래된 거야. 할인이 더 물으려 하자 성태가 먼저 말을 돌렸어요. 너 오늘 아기 데리고 일찍 들어가라. 바람 차지. 할인은 그날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조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다닐 수 있는 병원 알아봐줘요. 내과, 정형외과 다 되는 대로. 시장 사람들은 할인이 오가는 것을 오래 지켜봤습니다. 처음엔 신기해했어요. 고급차가 골목에 들어서던 그날의 이야기를 시장 사람들은 오래 기억했습니다. 저 여자가 성태 씨 딸이라고. 그 성태 씨가 혼자 그 작은 식당에서 수십 년을 버텨온 성태 씨가 단골 할머니가 어느 날 할인에게 말을 꺼냈어요. 성태 씨가 좋은 사람이야. 그거 알지? 할인이 고개를 끄덕이자 할머니가 계속했습니다. 내가 이 시장에서 한 20년을 봤는데 저 양반처럼 사는 사람이 없어. 돈도 없으면서 배고픈 사람한테 밥 퍼주고 힘든 사람 옆에 있어주고 그렇게 살면 복이 오게 돼 있어. 할머니가 할인의 손을 꼭 쥐었어요. 근데 복이 이렇게 오는 거구나. 딸이 찾아오는 거로.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생선 가게 아주머니도 한마디 했어요.
나는 딸이 오기 전에도 성태 씨한테 진 빚이 많아. 우리 집 어려울 때 말없이 밥 먹여준 사람이 저 양반이거든.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더니 그 말이 맞나 봐. 아주머니가 웃으며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잘 부탁해요. 저 양반 이제 딸한테 기대도 돼.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마감이 끝나고 성태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할인이 아기를 무릎에 앉힌 채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기가 성태를 보고 손을 내밀었어요. 성태가 손가락을 내밀자 아기가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할인이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저랑 같이 가요. 성태가 손가락을 잡은 채로 아기를 봤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허리도 치료받아야 하고 고혈압 약도 제대로 관리해야 해요. 여기서 혼자 새벽부터 일어나서 국물 끓이면 안 돼요. 할인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 25년 동안 아버지 없이 살았어요. 이제 그러고 싶지 않아요. 성태가 아기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식당은요? 제가 관리할 사람 구할게요. 문 닫고 싶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태가 고개를 들어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할인이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참이 흘렀습니다. 성태가 낮게 말했어요. 이 동네 사람들한테 인사는 해야 한다. 며칠 뒤 아침이었습니다. 성태가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어요. 할인이 아기를 안고 옆에 있었습니다. 성태가 가게마다 들렀어요. 생선 가게 앞에서 아주머니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잘 지내요. 아주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손을 잡았어요. 어서 가요. 잘 살아야 해. 떡집 할머니는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성태 씨 잘 부탁해요. 저 양반 평생 남 챙기느라 정작 자기 몸은 하나도 안 챙겼어. 이제 좀 쉬어야지. 그리고 떡 한 봉지를 할인에게 쥐어줬어요. 가는 길에 먹어요. 단골 할머니는 골목 끝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성태 씨 착하게 살더니 복 받았네.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성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오래 사세요.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어요. 아기도 작은 손을 들었습니다. 할인의 차가 시장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성태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수십 년을 걸어 다니던 골목이 뒤로 멀어졌습니다. 낡은 간판이 보였다가 사라졌어요. 성태가 창문에 손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렸어요. 할인이 앞에서 말했습니다. 병원 먼저 가요. 예약해뒀어요. 성태가 짧게 답했어요. 그래. 그게 전부였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아기가 성태 무릎 위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성태가 아기 등을 손바닥으로 가만히 받쳤어요. 서울거리가 창밖으로 흘러갔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고 시장 사람들은 말했어요. 늦더라도 온다고 했습니다. 성태의 복은 이렇게 왔어요. 딸의 차 뒷좌석에 앉아 손녀를 무릎에 앉히고 창밖을 바라보는 것으로 늦었지만 왔습니다.